대한민국 정치권에는 오랜 기간 동안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들은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보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 적지 않았으며 때로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 노동계 변절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태극기 극우로 불리는 김문수 장관은 과거 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물이었는데 청년 시절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으며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비인간적 노동 환경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970년대 서울대 재학 시절 김문수는 대학생 신분을 숨기고 공장에 위장 취업해 파업을 주도하는 등 노동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부 독재 시절이라 2차례 구속되었고 학교에서는 2차례 제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노동투쟁은 소문으로 퍼져 많은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문수의 연설문을 돌려보며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를 따라 위장 취업해 노동운동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문수와 함께했던 정치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의 전설적 위상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김문수를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선배라 칭하며 교도관들조차도 전투적이고 못 말리는 정치범이라 기억했습니다. 실제로 노동운동권에서 활동할 당시 김문수는 뛰어난 지략과 근면 성실성 그리고 투쟁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김문수는 보수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변신했고 경기도지사로서 보수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본 동지들은 그를 노동운동을 배신한 변절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심상정 의원은 잊혀진 계절이라며 과거 학생운동의 황태자였던 김문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는 연관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1980년대 김문수와 동지였던 유시민 작가 역시 지금의 김문수와 과거의 김문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운동권의 상징이었던 그가 어떻게 극으로 전향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김문수는 1951년 경북 영천의 경주 김씨 집성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교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 소당을 다니며 사서 삼경을 배웠고 아버지는 문중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종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보다 문중의 관혼상제를 우선시했으며 결국 집안 어른의 보증을 잘못 서면서 가족은 판잣집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는 아버지를 본건주의 마지막 책임자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영천군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알려졌으나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도 어려웠으나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겨우 경북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북고등학교에 진학한 김문수는 도산 안창호의 유지를 받들어 만든 수양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사회의식을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 반대 시위를 주도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무기 정학 처분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대학 입시 직전 복학하며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지만 대학 생활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상계를 읽으며 토론을 즐겼던 그에게 대학 중간고사 시험은 형편없었고 내가 이걸 하려고 대학에 들어왔나 라는 자조도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강의실에서 선배 심재권의 연설을 듣고 학생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심재권은 출세하려고 대학에 왔느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연설로 김문수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김문수는 행동하는 운동권으로 변화하며 연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각종 시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1970년 11월 평화시장 봉제공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의 죽음은 서울대 1학년이던 김문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전태일을 노동자의 예수라 칭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부의 묵인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힘썼습니다. 1971년 여름 대학생 신분을 숨기고 처음으로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이는 당시 매우 드문 행보였습니다. 구로공단 미신 공장에 위장 취업시킨 이는 김근태 전 의원이었고 김문수는 노동운동의 선배로서 김근태를 존경했습니다.
김근태는 당시 노동운동의 데모 역할을 했으며 김문수에게 계급적 한계를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1971년 10월 박정희 정권은 운동권 대학생 탄압에 나섰고 김문수는 학교에서 제적당했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노동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본격적인 노동투쟁에 나섰습니다. 전태일의 뜻을 따라 근로기준법을 읽고 노동자들에게 노동법과 한자를 가르치며 똑딱이 단추를 다는 토사로 일했습니다. 노동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기술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기능사와 환경기사 등 7년간 8개의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이 기반으로 한일 도르코 보일러 공장에 입사해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한 주간의 파업을 통해 임금 30% 인상을 쟁취하는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노동운동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김문수의 아내가 될 설란 여사는 전남 보흥 출신으로 순천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재수생으로 몇 년간 낙방했으나 1978년 구로공단 세짐전자에 취직하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을 맡으며 평생 노동운동에 헌신하기로 다짐했고 노동법과 이론을 가르치는 김문수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초반에는 노조 활동과 결혼 생활을 병행할 자신이 없다며 거절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1981년 9월 26일 검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등 평등과 민주주의 가정을 상징하는 결혼식은 신군비의 감시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에는 하객보다 경찰이 더 많았고 전경버스 5대가 출동하는 등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결혼식을 시위의 위장수단으로 의심했습니다. 2년 전 명동 YMCA 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대통령 간선제 시행 반대 집회를 한 전례가 있었기에 더욱 엄중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김문수는 서울대 앞 서점을 열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 복지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노동 현장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심상정 역시 서울대 재학 중 미싱사 자격증을 따고 구로공단 위장 취업해 김문수를 따랐으며 이들은 서울노동운동 연합을 결성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1985년 구로 돈맹 파업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현실을 알리고 군부 독재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 연대했던 대규모 투쟁이었습니다. 김문수와 심상정은 이 투쟁을 함께 주도하며 깊은 신뢰와 동지애를 쌓았습니다. 김문수는 심상정의 후배 이승배를 소개해 결혼까지 이어지게 했으며 이들은 선우현이라는 조직을 결성해 개별 기업 노조 결성과 투쟁을 지원하고 전두환 정권의 포괄정치 폭로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이후 선우현 지도부가 검거되었고 김문수는 보안사에 연행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김문수는 전기고문과 물고문 속에서도 심상정의 행방을 털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방송에서 심상정과 유시민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김문수는 심상정의 소재를 몰라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휴대전화나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 파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편 김문수와 함께 체포되어 심상정의 소재를 캐묻던 여성은 유시민의 친동생 유시주로 선호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유시민은 김문수의 아내 설란 여사와 함께 보안사를 방문하며 두 가족은 친분을 쌓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과 신림동에 각각 거주하며 자주 왕래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유시민은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김문수를 만나 선배를 구하러 다녔다고 회고했습니다. 서울대 선후배였던 김문수, 유시민, 심상정은 모두 선우현 출신으로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았던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이들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김문수는 노동운동가로서 혁명을 꿈꾸며 문서 독재 반대 투쟁을 주도했으나 1991년 소련 붕괴를 계기로 신념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는 소련 붕괴 전까지 영상 자료를 보며 소련이 잘 사는 줄 알았으나 이후 혁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노동운동 세력을 통합해 민중당을 창당했지만 1992년 총선에서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고 대선에서도 1% 득표에 그치며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선거 참패는 김문수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1994년 44세에 인생을 180도 바꾸는 제안을 받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 입당을 권유한 것이었는데 김문수는 YS의 문민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군부 세력과 비교해 실제 개혁을 추진하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YS 권력을 잡으니 잘하더라며 권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민주자유당에 입당했고 함께 민중당 동지들이 뒤따랐습니다. 심상정에게도 함께 정치를 하자 제안했으나 심상정은 노동자의 삶 개선과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은 별개라며 거절했습니다. 김문수의 민주자유당 입당은 진보 진영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입당 당시는 박정희 민주공화당과 전두환 민주정의당의 후신인 독재정당의 계보가 이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문수는 배신자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으며 진보 진영에서는 노동운동을 배신한 변절자로 종종 불립니다. 다만 민주자유당은 3당 합당 이후 김영삼에 의해 독재 인사들이 숙청되어 사실상 물갈이된 당이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당과 합당 후 이들을 숙청했고 김문수 역시 입당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1990년대 공산주의 국가 몰락과 진보정당 실패를 지켜보며 김문수는 급진적 사회주의보다 경제성장과 복지 병행 노선으로 선회했습니다. 이후 3번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서서히 보수 아이콘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한국당에서 당선된 뒤 그의 사상은 점점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가 열리자 김문수는 자신의 SNS에 당신을 향해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 무덤에 꽃을 바친다며 고등학교 시절 삼선 개헌 반대 시위로 무기 정학을 받았고 유신 반대와 교련 반대로 대학에서 2차례 제접당했음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박정희가 히틀러의 아우토반과 같다며 독재 강화 수단이라 배웠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고 제철과 자동차, 중화학 산업에서 박정희가 최고의 산업혁명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광화문에 세워야 할 동상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라며 역사를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출마해 보수와 진보가 대결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울대 선후배이자 한때 노동학생운동을 함께한 동지였지만 경쟁자로 맞섰습니다. 심상정과 유시민은 김문수에게 경기도민의 도지사가 아니라 민생을 외면한 정치도지사라고 평가하며 비판했고 김문수는 결국 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의원과 함께 여당 대선 후보로 떠올랐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되자 김문수는 태극기 부대와 함께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과거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 비판했지만 탄핵 후에는 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적극 변호하며 보수 극우 진영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태극기 세력이 보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광훈 목사와 손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수 진영에서도 가장 오른쪽으로 치우친 행보에 대해 운동권 출신이 더 극우로 변한 것이라는 비판이 따라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문수가 진보 진영과 완전히 멀어진 이유에 대해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선 강성 보수 지지가 필요해 강한 보수 색채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동현장,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천인공노할 인사라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운동가로 출발해 보수 정당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 태극기 부대의 아이콘까지 끊임없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우를 오가며 변화한 그의 행보는 보수 진영에선 전향과 변신, 진보 진영에선 배신과 변절이라 불립니다. 정치학자들은 극좌와 극우는 이념적으로 반대해 있지만 기본적 정서는 유사하다고 합니다. 두 진영 모두 접대, 타도, 절멸이라는 정치 정서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세계에는 극좌와 극우는 서로 통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